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1월이면 다짐합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새 다이어리를 삽니다. 목표를 적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2월이 되면 다이어리는 서랍 속입니다. 3월이 되면 계획은 기억 속입니다. 12월이 되면 또다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왜 그럴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문장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미래는 멈춥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떨어. 이 문장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똑같이 만듭니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10년을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밤에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릴까? 면접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안 떨어집니다. 결과는 탈락. 집에 돌아와 그는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이 정도가 맞아. 그 순간 그는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체성, 이건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만드는 주파수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문장 하나가 선택을 제한합니다. 행동을 결정합니다. 결과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본인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상대가 차갑게 굽니다. 결국 헤어집니다. 다음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는 운이 없나 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그녀 안에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정체성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고르게 만듭니다. 왜냐면 그래야 정체성이 증명되니까요. 현실은 정체성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바뀔 거야. 하지만 문제는 노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체성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지금의 나로는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나는 과거가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바꿔도, 도시를 바꿔도, 사람을 바꿔도 정체성을 안 바꾸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나라는 주파수가 문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과거의 나를 죽여라. 과거의 정체성, 과거의 믿음, 과거의 나는 원래, 이걸 죽이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하면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낡은 나를 장례 치러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과거의 정체성을 해체하는가? 어떻게 미래의 정체성을 설계하는가? 이건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재창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자기 개발은 말합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라. 하지만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나를 죽여라.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파괴가 아닙니다. 재탄생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 안에서 완전히 분해돼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을 붙잡고 미래를 꿈꾸는 건 애벌레가 날개를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고 싶으면 애벌레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지금의 나로는 미래가 오지 않는가? 무엇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슬을 끊을 것인가? 과거의 나를 죽이는 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왜 지금의 나로는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는 걸까요? 지금의 나는 과거가 설계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선택하는 패턴, 내가 반응하는 습관, 이 모든 건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입니다. 5년 전의 경험, 10년 전의 실패, 20년 전의 상처, 이게 전부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로 다른 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재료로는 과거의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무의식 속에 이런 신념이 새겨졌습니다. 도전하면 망한다. 눈에 띄면 창피당한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는 새로운 기회를 마주합니다. 승진 제안, 사업 제안.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거절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20년 전 그날의 상처가 지금 선택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신념을 심습니다. 그 신념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 정체성이 현재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그 선택이 과거와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완벽한 순환고리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입사 초기 한번 크게 혼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승진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발표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나는 못해. 몸이 경직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결과는 또 탈락. 역시 나는 안 돼. 정체성이 증명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도 아닙니다. 문제는 과거의 경험이 만든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노력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노력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첫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어.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더 열심히 합니다.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또 안 됩니다. 세 번째 시도 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채로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채 노력하면 그 노력이 잘못된 결과를 더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 지금의 나로는 미래가 오지 않는가?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무의식 속 신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념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현재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그 선택이 과거와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게 반복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은 무의식 깊숙이 박혀있는 신경회로입니다.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는 법, 그리고 미래의 나를 태어나게 하는 법. 여기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중요도를 낮춰라. 둘째, 외적 흐름을 타라. 셋째, 저항을 놓아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도를 낮춰라.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원하면 원할수록 멀어집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취업이 절실합니다. 이 회사 아니면 안 돼. 면접 전날 밤 잠을 못 잡니다. 면접장,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결과는 탈락. 왜일까요? 과도한 중요도가 에너지 불균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도란 뭘까요? 이건 과도한 가치 부여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난 끝이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립니다. 그리고 현실의 법칙은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원하는 것을 밀어냅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이 간절합니다. 30 전에 꼭 해야 해. 소개팅을 나갑니다. 머릿속은 이미 이 사람이 남편감일까?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멀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목표에 과도한 중요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라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같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태도가 다릅니다. 결혼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아. 소개팅을 나갑니다. 편안합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요도가 낮아지자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려면 먼저 중요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해. 안 되면 난 실패자야. 이런 생각이 있는 한 변화는 저항을 만납니다. 하지만 바뀌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외적 흐름을 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내가 해내야 해. 이게 저항을 만듭니다.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걸 성공시켜야 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합니다. 결국 번아웃이 옵니다. 프로젝트는 틀어집니다. 내적 의도만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외적 의도는 다릅니다.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타는 겁니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이미 되고 있다는 느낌. 같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번엔 태도가 다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잘 될 거야. 그냥 압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름을 관찰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옵니다. 그는 그 흐름을 탑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습니다. 세상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면 노력 없이도 일이 풀립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외적 흐름을 탈까요? 첫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둘째,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저항을 놓아라.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 그건 저항입니다. 아직 안 왔어.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저항입니다. 저항은 뭘까요? 이건 결핍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없는 현실을 만듭니다. 한 구직자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생각합니다. 아직도 백수네. 언제쯤 취직할까? 서류를 냅니다. 이번엔 될까? 또 떨어지면 어쩌지? 모든 생각이 저항입니다. 결과는 또 탈락. 같은 구직자가 있습니다. 이번엔 태도가 다릅니다. 나는 이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그렇게 느낍니다. 아직 취직 안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느낌이 먼저입니다. 현실은 나중입니다. 서류를 냅니다. 당연히 합격이지. 면접을 봅니다. 이미 내 자리야. 저항이 없습니다. 결과는 합격. 이게 허용의 기술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미 있다. 이미 됐다. 이미 나다. 그럼 어떻게 저항을 놓을까요? 첫째, 아직 없어가 아니라 이미 있어로 생각하십시오. 둘째, 될까가 아니라 당연히 되로 느끼십시오. 셋째, 미래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하십시오. 자, 세 가지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요도를 낮춰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둘째, 외적 흐름을 타라. 이미 이루어졌다. 셋째, 저항을 놓아라. 지금 이미 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의 정체성이 힘을 잃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굴레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새로운 정체성이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원래 문장 50개 적고 찍기. 이건 정체성 해체 의식입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려면 먼저 그 나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나는 원래로 시작하는 문장을 50개 쓰십시오. 처음엔 쉽습니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떨어. 20개쯤 쓰면 좀 더 깊은 것들이 나옵니다. 나는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원래 성공할 수 없어. 30개를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무의식 속 깊은 정체성이 올라옵니다. 50개를 다 쓰고 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제약을 스스로에게 걸었구나. 그 감정을 느끼십시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그 종이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느껴보십시오. 이 문장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 읽었으면 이제 찢으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완전히 찢으면서 말하십시오. 이제 이 정체성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다 찢었으면 버리십시오.
중요한 건 상징적 행위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에 마침표를 찍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중요도 측정 척도 만들기. 이건 일상 속에서 중요도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왼쪽에는 지금 원하는 것들을 쓰십시오. 승진하고 싶다, 살 빼고 싶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10개쯤 적으십시오. 이제 오른쪽에 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십시오. 1점부터 10점까지. 1점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10점은 이게 안 되면 난 끝이야. 솔직하게 매기십시오. 점수를 매기고 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8점 이상이 몇 개입니까? 그게 위험 신호입니다. 과도한 중요도를 부여한 것들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8점 이상 항목들을 하나씩 낮춰보십시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승진이 안 되면? 내년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른 회사로 가도 되고. 생각해보면 세상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10점이 7점으로 내려갑니다. 중요도를 낮춘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원합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 태도가 오히려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매주 한 번 이 점수를 체크하십시오. 점수가 다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다시 낮추십시오. 몇 달 지나면 자동으로 됩니다. 세 번째, 미래 정체성으로 하루 시작하기. 이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 피곤해. 오늘도 출근이야. 과거의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하십시오. 눈을 뜨면 바로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인가? 과거의 나? 아닙니다. 미래의 나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 아직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어떻게 일어날까? 천천히 당당하게 세수를 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거울을 어떻게 볼까? 똑바로 미소 지으며. 출근길,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걸을까? 당당하게, 여유롭게. 처음엔 어색합니다.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연기하십시오. 연기가 익숙해지면 그게 진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부담스럽다면 하나씩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는 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그 정체성이 지금껏 보호해줬을지 모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안전지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지대가 이제는 감옥이 됐습니다.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과거를 선택하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선택하면 과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하게 여길수록 멀어진다는 것.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것. 저항을 놓아야 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는 법칙입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 태도가 역설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힘으로 밀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어졌다. 이 느낌이 현실을 그렇게 만듭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있다. 이 확신이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나로 계속 살 것인가? 미래의 나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과거를 선택하면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미래를 선택하면 불편합니다. 낯섭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이 열립니다. 선택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어떤 정체성으로 일어날 것인가? 오늘 하루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중요도를 낮추십시오. 흐름을 타십시오. 저항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인가? 과거의 나? 아닙니다. 미래의 나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사랑받는 사람, 이미 자유로운 사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나가 아니다. 이 한 문장,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나는 오늘 죽습니다. 더 이상 나는 원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과거 정체성의 장례식.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 이 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가 된 바로 그 순간을. 준비됐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선언하십시오. 과거의 나는 오늘 죽었다. 미래의 나는 지금 태어났다. 이 선언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다시 선택하십시오. 매일 그 선택을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이 과도한 집착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이 질문이 불필요한 저항을 놓게 합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는 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일도 그 발걸음을 이어가십시오. 과거의 나는 이제 없습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과거에 갇히지 않는 삶을. 여기는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